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품어봤을 법한, 그러나 쉽게 답을 찾지 못했던 깊은 질문 하나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지붕 아래서 자란 형제자매가 어째서 전혀 다른 어른으로 성장하는 걸까요? 한 명은 과거의 상처를 딛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 노력하는 반면, 다른 한 명은 그토록 증오했던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치 한 나무에서 떨어진 두 개의 씨앗이 하나는 척박한 자갈밭에 다른 하나는 비옥한 흙에 뿌리 내린 것처럼 그들의 삶은 왜 이토록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가족 내 비극의 수수께끼, 그 중심에 있는 나르시시즘의 대물림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한 여성분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제게는 오빠가 한 명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야말로 최악의 나르시시스트셨어요. 끔찍한 다혈질에 지독히 이기적이고 무책임했으며 입에 담기 힘든 언어폭력을 일삼으셨죠. 오빠에게는 신체적인 학대도 가하셨습니다. 저는 딸이라는 이유로 다행히 신체적 폭력은 피할 수 있었어요. 어린 시절 오빠는 늘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끔찍하게 대하는지에 대해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아빠처럼은 절대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곤 했죠. 하지만 중년이 된 지금 오빠는 아버지의 완벽한 복제품이 되었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토록 끔찍한 대우를 받는 것을 싫어했던 사람이 왜 똑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걸까요? 오빠는 자신의 과거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나르시시즘은 혹시 유전되는 것일까요? 정말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이 사연 속에는 왜 내 오빠는 분석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가? 라는 깊은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분명 자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분노에 차 있었고 주변 사람을 힘들게 했는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도 왜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서 아버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자신이 그토록 싫어했던 경멸과 무시, 비난의 언어를 그대로 타인에게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이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심리적 장벽들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놀랍게도 두려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나르시시스트들은 지배적이고 이압적이며 강압적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두려움 따위는 없는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들의 모든 행동은 깊은 두려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극도로 방어적입니다. 누군가 작은 지적이라도 하면 마치 생존의 위협을 받은 것처럼 분노하며 자신을 방어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의 증거입니다. 또한 그들은 타인을 믿지 못합니다. 세상은 온통 잠재적인 적들로 가득 차 있고 누구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이것 역시 두려움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이처럼 내면이 온통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차분히 앉아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분석적 사고를 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신적 게으름, 즉 성찰의 부재입니다. 이는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방어하는데 모든 정신적 에너지를 쏟아붓기 때문에 정작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나는 왜 이렇게 행동하는가? 를 고민하는 데에는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아니,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 우리가 화가 나거나 혼란스러울 때 누군가 옆에 앉아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왜 그런 감정이 드는지 같이 이야기해보자. 이런 상황에선 A와 B라는 선택지가 있고 각각 어떤 결과가 따라올 수 있단다라며
차근차근 감정을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면 어땠을까요? 이것이 바로 정서적 역량을 키우는 훈련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르시시스트들은 이런 훈련을 받아본 경험이 전무합니다. 그저 혼란스러운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생존하는 법만을 배웠을 뿐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무의식적인 모방입니다. 가장 손쉬운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분석하고 성찰하고 새로운 행동 방식을 배우는 것은 고통스럽고 힘든 과정입니다. 그 대신 그들은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남성 역할 모델, 즉 아버지의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아는 유일한 생존 방식이자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입으로는 아버지를 비난할지라도 그들의 몸과 마음은 이미 아버지의 방식을 깊숙이 학습한 상태인 것이죠. 이제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연은 우리가 던진 질문을 더욱 깊은 차원으로 이끌어줍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대체 어느 정도까지 분노할 수 있는 걸까요? 제게는 50대의 형이 한 명 있습니다. 그는 제가 아는 사람 중 가장 지독하게 냉소적이고 쓴소리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나 비판적이고 시니컬한 태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모두 떠나갔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죠. 한 번은 정말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형이 키우던 강아지의 목줄을 어찌나 세게 잡아당겼는지 개의 네 발이 모두 공중에 떠올랐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진정한 친구 한 명 사귀어 본 적이 없고 이제는 명절에도 가족 중 누구도 그를 부르지 않습니다. 저는 1년에 두어 번 그저 잘 지내는지 확인하러 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매번 그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는 형에 대한 연민으로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제 형 같은 사람은 평생 고통스러운 불행 속에서 살아가도록 운명 지어진 걸까요? 저 역시 같은 집에서 자랐고 제 나름의 문제들도 겪었지만 적어도 저는 형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고 노력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사연 속 동생은 첫 번째 사연의 여성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DNA를 공유하고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는데 나는 성장의 길을 택했고 형은 파괴의 길을 택했는가? 이 질문은 우리를 본성 대 양육, 즉 유전과 환경의 문제로 이끕니다. 나르시시즘은 과연 유전되는 것일까요? 쌍둥이 연구와 같은 여러 과학적 연구들은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유전자는 수학적 능력이나 특정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 같은 인지 능력에는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 슬픔, 분노, 수치심 같은 감정을 표현하고 발달시키는 방식에는 유전자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합니다. 감정의 표현 방식은 대부분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것에 가깝습니다. 앞서 말한 정서적 역량의 훈련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훨씬 중요하다는 뜻이죠. 물론 조울증과 같이 특정 정신질환은 가족력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등 생물학적 요인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나르시시즘과 같은 성격적 특성이 형성되는 데에 유전과 환경의 영향이 대략 50대 50 정도라고 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같은 환경에서 자란 형제라도 그들은 각자 다른 역할을 맡게 될 수 있습니다. 한 명은 폭력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나는 절대로 저렇게 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며 다른 길을 모색합니다. 반면 다른 한 명은 그저 눈앞의 불행에 반응하는 데 급급하여 결국 자신이 보고 배운 유일한 방식, 즉 아버지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특정 기질, 예를 들어 지배적인 성향이나 다혈질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유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걸음 물러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의지와 용기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삶에 진정한 의미를 주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나의 이 분노와 슬픔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진정한 평화와 만족을 얻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길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 바로 이 분석적 사고의 과정이야말로 대물림의 사슬을 끊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이러한 성찰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더디게 발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개인에게는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책임이 있습니다.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당신의 가족 중에 혹은 친구나 동료 중에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정적인 패턴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아, 저것이 바로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길이구나.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자신의 성장을 위한 동력으로 삼으십시오. 누군가는 이 세상의 아픈 대물림을 끊어내야 합니다. 누군가는 우리 집안의 불행한 역사를 끝내고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바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어둠 속에서 홀로 아파하는 누군가에게 빛을 전하는 소중한 나눔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겪어온 과거 그 자체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과거를 딛고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그 용기 있는 선택을 통해 마땅히 누려야 할 내면의 평화를 온전히 되찾기를 진심으로